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은 많은 도시인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침 대용으로 또는 점심 대용으로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요. 이 샐러드가 결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시초문이시죠? 아무튼 귀 기울여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샐러드를 매일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부작용을 6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샐러드는 주로 생야채, 통곡물, 통과일로 만들기 때문에 식물 독성, 중금속, 기생충의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샐러드를 비롯한 채식 위주의 식단은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샐러드와 채식은 과도한 식이섬유로 인해 변비와 장 건강을 해칩니다. 여섯째, 샐러드는 고혈압과 당뇨의 원인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샐러드를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먹고 있는 분들은 이 자료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샐러드를 매일 먹으면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회분 샐러드 영양소 수정치를 계산해 놨는데요. 우리가 채소류를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시금치, 치커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한 300g 정도 넣고, 사과, 바나나, 키위, 베리류 등 이런 것들로 과일을 한 150g 넣고,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등등을 많이 좋아하시죠? 이거 30g. 그 다음에 드레싱, 오일 기반, 올리브유, 식초, 이런 머스타드로 이렇게 조합된 드레싱 한 큰술, 이거 넣어야 맛있죠? 이렇게 넣어서 먹었을 경우 칼륨은 약 35에서 50% 하루 권장량을 차지합니다. 식이섬유는요, 하루 권장량 25g에 약 60 내지 70%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다른 간식 먹게 되면요, 식이섬유는 초과됩니다. 탄수화물, 이건 15% 정도 하루 권장량을 먹게 되고, 당류는 최대 60%, 80%까지도 당류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 탄수화물과 당류는 비만과 당뇨, 고혈압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총 칼로리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 권장량 2000kcal에 약 20에서 25%를 차지하는데요. 이건 하루 3끼 중에 한 끼에 해당합니다. 자, 이 샐러드로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분들이 하루 한 끼 식사량과 맞먹는 탄수화물, 또 하루 한 끼 식사보다도 2배가 넘는 당분, 즉 포도당 섭취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샐러드가 다이어트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식이 우울증과 치매,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자료들은 여기 지금 3가지만 알려드려 놨는데요. 즉, 채식주의자에게 골다공증 발생이 높게 나오는 것은 칼슘이나 비타민 D의 섭취 부족과 단백질 섭취 부족, 특히 비타민 B12, 또 기타 미량 영양소의 부족이 원인인데요. 이건 동물성 식품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죠. 그리고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가 골밀도 감소나 골다공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 발표되고 있습니다. 채식과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몇몇 연구에서 채식주의자들이 우울증 증상을 더 자주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채식주의자에게서 치매 위험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자료를 보면 오메가3, 비타민 B12, 철분, 아연 등 충분히 섭취해야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영양소는 채소나 과일, 즉 채식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음식에는 별로 없습니다. 육식에가 많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샐러드는 신장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옥살산염이라는 식물 독성이 있는데요. 이 옥살산염은 모든 식물에 적거나 많거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들어있는 게 아몬드, 시금치, 근대, 비트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염이요, 신장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고 칼슘과 쉽게 결합하는 성질 때문에 칼슘 섭취, 즉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옥살산 함유량이 높아서 하루에 10알 내지 15알 정도로 제한하는 식품입니다. 시금치, 이것은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식품인데요. 그런데 이 시금치의 옥살산 함유량은요, 아몬드의 2배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옥살산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금치를 물에 불리거나 삶아서 먹게 되는데요. 이 시금치의 옥살산염을 인체에 해롭지 않게 하려면 허물허물할 정도로 삶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시금치가 위험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한 시금치와 유사하고 비트잎에도 610mg의 옥살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옥살산염 식단이 당신을 공격하게 되면은 당신의 콩팥은 언젠가 망가지게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아미노산은 있어도 필수 탄수화물은 없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 팀이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식이섬유가 과섭취되고 있다, 60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과섭취하고 있더라, 이런 자료를 발표했고, 특히 유아인 경우는 이동호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자료에 의하면 유아는요, 소화기능과 장내 유산균총이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영유아기에 식이섬유를 섭취시키면 설사, 복통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닥터3님의 유튜브를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함께 시청해 보시죠. 아직도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정부의 식사 가이드라인을 크게 신뢰하는 것 같은데요. 하루에 무려 30g이나 섬유질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소화도 안 되는 걸 이렇게나 많이 먹어야 할까요? 그런데 이 30g은 대체 어떤 근거로 결정되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수치는 임상 실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낸 수치였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교리이며 종교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위원들이 95%가 식품 및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위원들이 80%가 채식 또는 저지방 식단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이러니까 과학이 아닌 하루 섬유질 무려 30g이라는 교리가 탄생한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 식이섬유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 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까지 방해한다고 하니 얼마나 먹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식이섬유 섭취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족해서 현재로선 식이섬유를 제한하는 섭취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건 과학적 근거나 검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대장암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이런 주장은 그 어떤 것도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통해 입증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음식 설문지 관찰 연구였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거짓말로 들리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계속 채소나 샐러드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건강정보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결국 샐러드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호생각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경호생각은 계속 잘못된 우리의 식습관을 계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